11일 사전투표일까지 해서 희망의 나날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부쩍 댓글이나 이런 쪽에 사전투표 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쪽 애들의 공작이 그쪽에 몰려가 있다고 합니다. 투표율을 떨어뜨려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못하게 막는 쪽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이나 뭐 이런 놈들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선관위 서버를 고장낸다는 등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투표 당일에 또 무슨 짓거리를 저질러 가지고 최대한 투표율을 떨어뜨린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직하고 연관 있는 기업들은 임시공휴일도 진행을 안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떻게든 당일날 투표를 떨어뜨린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못하게 한다라는 쪽에다 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네들은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선거 부정론을 얘기를 하면 얘들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해야 됩니다만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서 지네들은 사전투표에 참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얘네들이 결국은 투표율을 조져서라도 또는 좀 단합되어 있는 민주시민들의 투표 의지를 어떻게든 털어보려고 하는 수작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거나 저희는 열심히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감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부정투표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냐,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시만 하면 얼마든지 부정투표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 관리를 위한 공명선거 감시단, 그리고 뭐 시민의 눈, 시민의 눈 기타 자원봉사자들이 철저한 선거 관리를 위한 준비를 맞춰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입니다. 그래서 봉하마을에 다들 내려갔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보니까 묘역을 참배했다고 기사가 나오고 뭐 페이스북에 노무현의 큰 꿈 이제 감히 제가 그 여정을 이으려 한다 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 만들겠다. 정의와 원칙을 고집했던 노무현의 길이 제 길이다. 강물은 끝내 바다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돌고 돌아왔어요. 우리 시대의 노무현은 너무나 일찍 온 선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주창하신 시민민주주의의 뜻 그리고 가능성을 진짜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우리가 보내버린 위대한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셨죠. 그 꿈을 이재명 차기 대통령을 통해 갖고 반드시 실현해 내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이 생각했던 국가 이상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더더욱 오늘 방송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짜치는 거는 이준석도 뭐 노무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근데 뭐 여가부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준석은 그리고 그거를 좀 여가부를 아시라. 폐지한다고 지랄하면서 인기를 땡기고 있는 것도 이준석이고요. 진짜 골 때린다. 네. 맨날 학식이나 처먹으러 다니고 있으면서 지표를 지가 깎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정말 딱 본인의 지지자들이 있을 법한 곳만 가잖아요. 그리고 딱 거기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내가 하버드 나왔어. 사실 20살 때 우리 대학 얘기, 지금 누가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는데? 라고 지금 나이 먹어서 그 얘기하면, 40, 50대가 그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 꼰대 뭐래. 아니, 그만 좀 울고먹어요. 20년을 하버드 하나밖에 울고먹을 게 없는 사람이잖아. 당신 손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역량을 증명해냈으며,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오랫동안 그래도 10수년을 정치판에 있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보여주고 어떤 증명을 해낸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당신은 내 보일 게 하버드밖에 없는데 아직도 그 하버드 얘기를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짧은 기간이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공천 장사 그리고 공천 개입을 허용하면서 그리고 우리 그 여당의 대표- 품격을 아주 개판을 만들었죠. 건의와 함께.
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태균을 통해가 여론 조작해가지고 대표된 거 아닙니까? 그 대표된 것도 정정당당하지 못했잖아요. 실물한 게 하나도 없어. 빡치게 말하고. 옛날에 그 구태 정치인들이 온갖 뇌물질과 협잡질, 협박, 폭력,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그 야망을 이뤘다고 치면 이준석은 언론과 무한내동해가지고 자격 없는 자가 지금의 위치에 와 있는 거고요. 이번 기회에 그 잘못된 싹을 잘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 그리고 앞으로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권력지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비교해 보기 위해서 먼저 어떤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국가폭력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주도를 내려가셨죠. 제주 4.3 사건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서 국가폭력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재산의 경우에도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공식 후보가 되기 전에 예비 후보 때부터 해왔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때 얘기는 본인 정치인의 의견이었지만 지금은 공식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약이 된 거예요. 실천해야 될 공약이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쟁점의 문제는 이게 현재 법정 시효에 나와 있는 윤석열 같은 무리들을 한정해가지고 이 법을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 과거사와 연루된, 전두환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이승만이라든지 과거의 제주 4.3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이와 같은 법으로 재조사하고 처벌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릴 거냐, 이게 앞으로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까지도 전부 다 포괄해서 그렇죠. 소급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처리해야 봐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추진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안 쓴다. 즉시 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상 초유의 180석 이상을 가진 제1야당과 함께하는 대통령으로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한다고 하는 법안은 어떠한 법안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률안들은, 특히 행정에 관련된 법률들은 정말 결심만 하면 바로바로 처리되어요. 검찰 해체, 사법부 개혁, 기타 공무원들의 관련된 처우라든지 시스템의 변화, 이거 그냥 사인하고 통과시키면 일주일이면 뭐든지 다 이뤄낼 수 있는 그만한 추진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은 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 애들이 거품을 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 행정 수반에다가 이미 의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사법권까지도 대법원이나 어떤 헌재나 이런 쪽까지도 전부 다 쥐고 가게 된다. 이제 총통 시대가 온다. 그런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라고 쟤네들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통 시대가 오든 뭐가 오든지 간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지들 스스로 재발절해갖고 떨고 있는 건 뭐야? 자기가 범죄자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꼴하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 안에서만 일어난 참사가 몇 번입니까? 오송 지하철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이태원 참사 말할 바도 없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새로운 교황님도 만나셨더라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 정권 안에 일어난 일들만 풀어나가려고 해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또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요거를 보호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블랙리스트 뭐 이런 거는 졸렬할 정치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박혁권 배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건 배우 왔나요? 아, 어디 있어요? 잠깐 올라오세요. 이러면서 이분이 또 박철권 변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지난 이렇게 2022년 2년에도 대선에서도 저 멘트를 발언을 했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대선에 지고 나서 본인이 다음번 대선에는 아예 배우를 때려치고 이재명 대표를 돕겠다라고 결심을 했었는데 너무 조기 대선 뭐 좀 벌어놓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조기 대선이 돼가지고 근데 워낙 준비가 덜 됐다고.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저는 우리 박은상님도 지적하셨는데 육룡이 나르샤의 그 빌템인가? 빌템이 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도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4.3 관련 내년에는 대통령으로서 4.3 기념일에 참석하고 싶다. 그 매년 제주를 4.3 때 방문을 했는데 이게 제주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평화 화해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사실은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비행기 얻어 타고 와가지고 지각해가지고 걸어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한덕수 보내가 지 안 오고 네. 한덕수 보내서 뭐 이상한 4.3 관련 얘기는 안 하고 뭘 AI를 해주겠다 하겠다는 등 무슨 AI가 어쩌고 저쩌고 그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음. 이 4.3에 오겠다,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제주가 지금 무슨 IT 엔터 무슨 AI 사실 이거 불가능하고요. AI를 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로 하는데 제주도에서 그런 전력을 어떻게 커버합니까? 그래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말 그대로 제주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들과 공약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는 풍력 발전이 뭐 좀 더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주가 바람에서 아니겠습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하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모범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주도를 토탈 친환경 자치도 자체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관련한 실적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공항이라든지 해외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도 특별한 변화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 나를 잡아서 국뽕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친환경 도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제주의 비전을 한번 소개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시간을 보내고 두 군데서 이제 집회 내지는 유세를 하시고 양산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양산하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사가가 있는 곳이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이거 아닌데? 네, 좀 상황을 양산 인구 다 모였다라고 할 정도로 역대급 인파를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네. 네. 자, 뭐 찾으시고요. 찾으면 어제 양산시 양산 워터파크 공원 유세를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한 일에 대해서
서울로 수백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며 1박 2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얻어야 하나. 대체 왜 그러는 건가? 이 근처에다 기소를 하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일단 기소를 해서 훈련된 유능한 검사하고 몇 년 싸우다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 누가 말했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윤석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가 한 말인데 한번 고생해 보라는 건가? 이걸 권력 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구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잠깐 보고. 네. 소리가 거기. 양산 인구가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진짜 양산이라고 얘기 안 하면 여기 어떤 도심 집회 같은 것 같은데 너무 많. 어제 평일 아니었어요? 양산 그렇습니다. 저는 양산에 대한 오해가 이제 있었던 게, 그쪽에 전직 대통령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큰 어떤, 큰 영광이고, 사실은 그 자랑 아니겠어요? 그쪽 지역에? 근데 이 지역에 그 미친놈들이 스피커 들고 와서 그 난리를 치고 행패를 부리는데, 주민들이 그걸 그냥 냅두고 보더라는 거지. 물론 공권력이 또 보호를 해주는 배경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양산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건가? 옹골대에서 부담스럽고 싫어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깎아가지고 자기네 정권의 정당성이나 이런 걸 우기기 위해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전직 대통령을 괴롭힌 거예요. 거기 간 그거 유튜버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유튜버들 양산 시민이 아니고 그냥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계속 욕만 하는 그런 것만 했잖아요. 그 양산 시민하고 관계가 그래서 없는 그 거예요. 양산 시민들이 그걸 두고 보고 왜 저걸 안 내쫓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행정력이라든지 정치적인 개입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걔들이가 김건희한테 돈 받고 내려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기소도 또 이건 역시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소예요. 왜? 그 기소 당사자를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예를 들어 이런 건 뇌물죄 아닙니까? 라고 해갖고 그분의 입장이라든지 최소한의 진술을 받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으러 오세요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가 생각해서 사위한테 용돈 주다가 월급 받게 해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뇌물이야. 사회생활비 대신으로 뇌물로 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당사자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판에 가면요. 재판이 유지될 리가 없어요. 이 공소가. 근데 이놈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지금 다 재판 이상한 재판밖에 안 남았잖아 지금 보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법부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데 사법부고 이거 검찰이고 전부 다 때를 부숴야 돼. 이게 진짜. 정상적인 법원이고 정상적인 판사라고 하면 검사 욕할 거예요. 당연하지. 이거를 공소라고 해갖고 갖고 왔냐고 이거를. 어? 그래서 증거도 없고 증언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오로지 검사의 예측만으로 그리고 일부 기레기 기사들의 기사가 증거예요. 기사가. 이러이러한 기사가 있다는 게 기소의 증거입니다. 이런 무리한 짓거리를 하는 게 뭐냐? 지들 묻은 똥을 가리기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모함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산업들에 대한 역공, 말하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는 검사들이나 사법부에 대한 잘못된 기소, 권력 남용에 대한 어떤 처벌이 법제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